침묵의 사무라이. 푸르른 언덕과 고요한 강 사이에 자리 잡은 일본 에도 시대의 황혼 속에 고요한 기요사토 마을이 서 있었습니다. 벚꽃과 부지런한 마을로 유명한 평화로운 마을은 외부 세계의 혼란에도 방해받지 않고 삶의 리듬이 부드럽게 흥얼거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운명적인 밤, 이 조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자비한 침입자, 무리가 어둠의 어무 아래 기요사토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횃불은 떨어지는 별처럼 타오르며 집과 삶을 동등하게 소비했습니다. 비명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불꽃과 섞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한때 번성했던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고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생존자들 중에는 어린 시절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후 침묵을 맹세했던 젊은 사무라이 아키오도 있었습니다. 칼날은 날카롭고 마음은 고귀했지만 폭력보다 평화를 더 좋아했고 종종 마을 선전으로 물러나 명상하고 하이쿠를 작곡했습니다. 그 끔찍한 밤, 아키오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지만 그는 제압당했고 마을이 무너지는 동안 침묵 속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울 수 없었습니다. 아키오가 폐허 속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복수라는 독특한 목적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약탈자들의 얼굴은 그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고 그들의 잔인함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집, 친구들, 그리고 평화를. 그는 그들을 찾아서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키오는 그의 검과 소지품 몇 개만 챙겨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숲과 험준한 산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약탈자들의 소문을 물으며 흔적을 추적해 나갔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동안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마을과 비슷한 풍경들을 마주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노는 모습, 정원을 가꾸는 노인들, 평화로운 작은 마을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그에게 오히려 그의 상실감을 더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수에 대한 갈망으로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낯선 이들의 친절함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검은 정의의 도구로서 언젠가 빛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이었던 선, 사찰의 승려의 가르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검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며칠 후 아키오는 황량한 산길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승려였지만 지금은 은둔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키오를 본 노인은 그의 눈 속에서 깊은 슬픔과 분노를 읽었습니다. 아키오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그가 품고 있는 고통과 갈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하룻밤 머물며 쉬어가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하며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았고 결국 그것이 자신을 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복수가 자신의 적을 파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아키오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아키오에게 작은 나무로 만든 연꽃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거라. 연꽃은 가장 진흙탕 같은 물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다. 너도 그럴 수 있다. 며칠 후 아키오는 깊은 숲속에서 약탈자들의 캠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켜고 먹고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키오는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긴장으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수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 약탈자들의 우두머리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자신과 같은 약탈자들에 의해 죽었고 절망 속에서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키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분노 속에서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복수가 그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니면 고통의 순환을 계속 이어갈 뿐일까? 아키오는 숲의 고요한 곳으로 물러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검을 꺼내 그 빛나는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검은 그의 힘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과 은둔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아키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약탈자들의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검이 아니라 그의 두 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나무로 된 연꽃 조각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력의 순환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약탈자들은 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몇은 그를 비웃었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용기와 겸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약탈자들의 우두머리는 아키오의 행동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키오는 마을을 되돌릴 수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데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서는 변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약탈자들은 흩어졌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마을을 돕기로 다짐했습니다. 아키오 또한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키요사토로 돌아가 천천히 하나씩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건물뿐만 아니라 그의 상처받은 마음도 함께. 아키오의 여정을 통해 그는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옵니다.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음으로써 그는 증오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연꽃처럼 그는 진을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용서가 약함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행위임을, 그리고 평화는 내면에서 시작됨을 상기시켜줍니다. 침묵의 사무라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갈등과 선택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복수는 쉬운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아키오의 여정은 분노와 복수를 넘어 용서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 나아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강한 결단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스스로의 갈등을 극복하고 이해와 공감을 통해 더 나은 관계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넘어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 보편적 메시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적용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용서를 선택하는 행동은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라이의 교훈처럼 우리 모두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이어나가요. 어부의 꿈. 어촌 마을의 작은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어부 타케오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 전에 낡은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다. 파도 소리와 소금기 섞인 바람은 그에게 익숙했다. 바다는 그의 삶의 터전이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타케오의 배는 낡고 오래되었으며 그물은 곳곳이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 배에 구멍이 나면 막아가며 그물이 찢어지면 밤을 새워 꿰매며 바다로 나아갔다. 그가 잡은 물고기는 가족의 밥상이 되었고 남은 것은 마을 장터에서 팔아 아이들의 옷과 책을 사는 데 쓰였다. 그의 아내는 언제나 미소로 그를 배웅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이들은 잠결에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이불 속으로 숨었다. 그들에게 타케오는 가족을 위해 쉼없이 일하는 아버지이자 바다의 파도처럼 믿음직한 존재였다. 그러나 타케오의 마음속에는 더 큰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쥔 작은 그물이 아니라 더 큰 바다와 더 많은 물고기를 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부유한 어부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큰 배와 견고한 그물, 넘쳐나는 수확. 타케오는 그런 어부가 되고 싶었다. 저 넓은 바다로 나가면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그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느 날 밤 타케오는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었다. 바다는 그가 평소에 다니던 얕고 잔잔한 바다와는 달랐다. 물빛은 깊고 신비로웠으며 하늘은 끝없는 가능성을 품은 듯 빛나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황금빛 물고기를 발견했다. 물고기는 보통의 물고기와 달랐다. 그것은 빛을 내며 바다를 유유히 헤엄쳤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타케오의 마음은 강렬한 갈망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물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는 그의 손을 피해 계속 멀어졌다. 그때 물고기가 갑자기 인간의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타케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타케오는 멈칫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나는 더 큰 부와 더 나은 삶을 원한다. 나와 내 가족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물고기는 잠시 고요히 그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내가 너에게 불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너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타케오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물고기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물고기는 순식간에 깊은 바다로 사라져 버렸다. 꿈은 그곳에서 끝났다. 꿈에서 깨어난 타케오는 결심했다. 이제는 더 넓은 바다로 나가야 한다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큰 배와 새 그물을 준비했다. 그의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타케오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도 나아질 수 있어.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타케오는 더 먼 바다로 나아갔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처음에는 그의 노력이 보상받는 듯했다. 배는 물고기로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어부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폭풍우와 어려움이 그를 덮쳤다. 그의 새로운 배는 파도에 시달렸고 그물은 다시 찢어졌다. 그는 점점 지쳐갔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지만 그는 자신이 뭔가를 잃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집은 비어 있었고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가 없는 집에서 자랐고 그와의 추억은 점점 사라졌다. 다시 꿈속에서 그는 황금빛 물고기를 만났다. 물고기가 그에게 말했다. 타케오, 이제 너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타케오는 대답했다. 나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더 많은 것을 잃었다. 내가 찾던 부와 성공은 결국 공허한 것이었다. 물고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정말로 소중히 해야 할 것을 찾아라. 타케오는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부와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작은 배와 낡은 그물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다. 그는 작은 수확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바다는 여전히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고 이제는 그에게 평화와 만족을 주었다. 어부의 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행복은 외적인 성공에서 오지 않는다. 타케오는 자신의 갈망을 쫓다가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부다. 그는 작은 배와 가족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욕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와 관계다. 타케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함께 이 여정을 따라가며 삶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